자,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에이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드라이에이징을 할 때는요, 온도, 습도, 바람을 조정을 해야 돼요. 자, 온도는 뭐에 작용을 하냐면요, 고기의 효소가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효소라고 하는 것은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작용을 합니다. 수비드라는 조리법을 들어보셨나요? 고기를 비닐로 포장을 한 다음에 50도에서 60도 정도 물에다가 뭐 한 5시간 이상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맛있게 되는데, 그 경우가 고기의 자체 효소를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활성화시키는 기법이거든요. 결국에는 숙성도 마찬가지죠. 너무 온도를 낮추면은 이 고기의 효소가 작용을 하지 않게 돼요. 온도의 두 번째는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기에 안 좋은 미생물들이 달라붙게 돼요. 고기의 온도를 되도록이면 낮춰줘야 돼요. 온도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가 상충돼 있잖아요. 그러면 온도에서는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지 않으면서도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는 온도를 맞춰줘야겠죠. 그 온도를 맞춰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는 습도인데요. 자, 습도가 많으면 어떤가요? 습도가 많으면 건조할 때보다 미생물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 미생물은 세균도 있고 효모도 있고 곰팡이도 있는데요,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세균들은 잘 살지 않아요. 습도가 낮으면 어떨까요? 고기 표면이 빠르게 건조가 되기 때문에 세균들이나 많은 미생물들이 달라붙지는 않겠죠. 문제는 뭐냐면 고기가 빠르게 마르면서 나중에 깎아내는 그 껍데기가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드라이에이징은 제품을 만드는 건데 먹을 수 있는 제품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습도도 마찬가지예요. 미생물이 적게 서식하는 환경 플러스 고기가 적게 줄어드는 환경을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바람이에요.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세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홀치로 번식을 하는 그런 곰팡이류 같은 경우는 바람이 세면은 고기 표면에 앉을 수가 없어요. 미생물 서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세면은 고기 표면이 빠르게 말라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생물과 제품 그리고 수분 감량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럼 미생물이 많이 번식을 한다. 온도가 너무 낮다, 고기 내에 자체 효소가 작용을 느리게 한다. 습도가 너무 높다, 활동하는 미생물들이 너무 많아진다. 습도가 너무 낮다, 고기의 감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바람이 세다, 미생물들이 앉을 수 없다, 감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 바람이 약하면 미생물들이 번식한다. 이렇게 돼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재볼게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 나는 드라이에이징을 짧게 하지만 고기는 좀 부드럽게 하고 육즙이 좀 응축된 그런 고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효소를 활성화하게 되니까 온도는 높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니까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습도를 낮게, 바람을 세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나는 일반 고기보다는 더 다른 풍미를 가진 고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60일, 70일간은 장기 드라이징을 하게 돼요. 장기 드라이징 하다 보면 잡균들이 막 꼬일 수가 있잖아요. 잡균들이 꼬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기에 적합한 좋은 미생물들만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장기적으로 드라이징을 하다 보니까 감량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요거 두 개를 중심으로 조건을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미생물은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가 좋습니다. 자, 학계에서 말하는 온도가 있는데요, 4도 이하로 두는 게 좋아요. 4도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별의별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좋지 않고요. 바람은 한 중풍 정도로 선선하게 어쨌든 해줘야 돼요. 감량도 감량이지만 잡균들이 꼬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은 어느 정도 순환이 있어야 되죠. 습도는 어떨까요? 습도는요, 처음에 표면을 말릴 때는 75% 정도, 이 정도로 낮게 해줬다가 어느 정도 표면이 말랐다, 이때는 표면이 더 이상 더 많이 마르면 안 되잖아요. 이때쯤에는
습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좀 덜 마르게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 장기 드라이에이징은요 보통 두 가지 단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겉이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는 건조하는 거에 집중해 주는 거예요. 겉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러면 그 표면에 서식할 수 있는 균들의 그 폭이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고기에 영향이 많이 끼치지 않는 거예요. 고기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고기가 안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더 온도를 높여도 되고요, 조금 더 바람을 살살 불게 해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온도가 높으면 효소 작용이 활발해지겠죠. 조금 더 바람이 낮으면 감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계속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알고 계시면 아마 장기 드라이징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조건에 대한 건 정리를 했고요. 드라이에이징을 단기로 한다 그러면 온도에 신경을 쓰시고 미생물을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드라이에이징을 장기로 한다 그러면 미생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표면을 빠르게 건조시키는 기간이 하나, 표면이 빠르게 건조가 되고 딱딱하게 건조가 되면 그 안에 고기가 안전하니까 그 다음에 조건을 감량을 줄일 수 있는 조건으로 조정해 가는 것. 두 번째,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컨텐츠 괜찮았죠? 도움 되셨죠? 자, 그럼 그냥 가지 마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성파파였습니다. 안녕.